어떻게 길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 듣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는 진동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앞에 보는 그림처럼 우리가 북을 치게 되면 가죽판이 떨려요. 그 떨림이 공기에 들어가면 공기가 좌우로 흩어지면서 소리가 우리 귀까지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글이 있는데 소리는 공기가 떨리면서 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실생활에서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풍선이에요. 혹시 풍선 불었다가 불다가 꽂혀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 어땠어요 그때? 날아가면서 소리 나요. 그렇죠. 그때 그 소리 나는 것도 안에 있던 공기가 그 입구로 나가면서 고무가 떨리고 그 떨림이 이제 소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들게 된 헤드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헤드폰은 먼저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서 진동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진동 원리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헤드폰 그림이 있는데 각 공식 부분의 명칭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없죠? 그래서 먼저 이 명칭들부터 알아보면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인 드라이버가 있고, 이 드라이버 앞쪽에 이제 귀와 맞닿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어 패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랑 이어 패드를 고정하기 위해서 하우징이라는 게 있고, 이 소리 나는 부분을 우리 귀에 붙여주기 위해서 헤드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신호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아까 소리가 나는 부분을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드라이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시면 자석이 있고 코일도 있고 진동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난다고 했죠? 떨려서. 그렇죠. 떨려서 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코일과 자석이 있고 이 코일에 진동판이 붙어 있어요. 이 진동판이 떨리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진동판, 얇은 진동판이 있고 여기 코일, 그리고 다른 구조물도 있고 자석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석과 코일이 서로 여기는 자석이랑 코일이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진동판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코일은 그가 마찬가지로 연구 자석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밀어내는 힘을 받게 돼요. 서로 같은 힘을 받으면 잡아당기고 서로 다른 힘을 받으면 밀어내면서 이 진동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진동이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 혹시 플래밍의 왼손 법칙 아는 분 있으세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엄지와 엄지손가락 방향이 손이고 검지가 자기 다른 방향이고 세 번째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만 봐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진동판과 붙어있는 코일이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감으로써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기 신호로
그리고 진동을 조절해서 소리의 높낮이, 크기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먼저 높은 소리가 나면 진동판이 어떻게 떨릴까요? 빨라요. 빠를 것 같죠? 글 안 보고도. 그리고 낮은 소리가 나면 반대로 진동이 느리게 일어나요. 큰 소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진동판이? 크게. 그리고 작은 소리는? 작게. 작게 움직이니까 소리가 조금만 움직이고, 큰 소리는 진동판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기가 그만큼 더 많이 움직여서 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헤드폰을 만들어 볼까라고 했는데, 이제 소리 나는 원리도 알아봤고, 이제 헤드폰의 각 명칭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헤드폰을 만들 때 어떤 걸 생각해서 만들어야 될까요? 대표적인 것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동이 잘 일어나려면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되고, 또 앞서 말했듯이 헤드폰은 자석이랑 코일이 진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 코일이랑 자석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작비도 고려해야 되고, 이제 내가 뭐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헤드폰을 만들 때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재료를 어떻게 매치할지, 그리고 외형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자석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 헤드폰에는 코일도 들어가고 자석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쓸 자석은 마지막에 있는 네오디움 자석을 쓰게 될 거예요. 앞에 있는 페라이트 자석이나 알미코 자석은 페라이트 자석은 장점과 단점에서 보듯이 생산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지만 자력이 약해서 코일을 진동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사용하기 힘들고요. 또 알미코 자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저희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네오디움 자석을 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부피지만 자기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일을 진동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진동판은 코일에 붙어있죠. 코일과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 건데, 그러려면 이 진동판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겠죠. 혹시 물렁물렁하거나 뭐 후물후물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소리가 발생한 진동판은 단단해야 되고 가벼워야지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듯이 후물후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앞에 학생이 소리가 이상할 거라고 똑똑하게 얘기해줬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동판이 단단하면 소리가 진동판이 균일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진동판이 후물거리는 소재가 되면 진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균일하게 뭐 위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지 않고 흐물은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진동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코일이랑 자석을 쓰기 때문에 이거 배치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석이랑 코일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떨리거나 떨려도 굉장히 작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반대로 자석이랑 코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큰 소리. 작은 충격이 큰 소리로 큰 소리보다는 근데 자석이랑 코일이랑 붙지 않을까? 얘가 너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 때는 탁 붙어버리고, 밀어내려고 그래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밀어내지 못해서 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드폰 만들 때도 이거 조심해서 하셔야지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외형도 결정해야 되는데, 헤드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핸드폰 사면 항상 많이 들어있는 귀 아래 삽입하는 형도 있고, 귀 안에 머리 넣으면 귀가 아프기 때문에 귀에 거는 핸드폰도 있고, 또 이제 헤드폰은 머리에 쓰게 되니까 머리 모양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 뒤로 넘겨서 쓰게 되는 넥밴드 형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본 것은
헤드밴드형 헤드폰을 만들게 돼요. 뭐 고려할 사항들은 뭐 코일이랑 자석이 가까운지 멀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소재를 쓸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외형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외형으로 보지 않으면 밑에형 헤드폰도 있고 손형 헤드폰도 있어요. 이런 거 외에도 본인이 뭐 조금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색깔이라던가, 나는 오래 쓸 거다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한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예쁘기는 한데 안 좋아하죠. 얘는 안 예쁜데 얘는 이래 쓸 수 있어요. 자석이랑 코일을 이용해서 오늘 헤드폰을 만들게 될 텐데, 앞에 있는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코일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진동파. 그걸 조금 더 큰 단위로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볼 드라이버 부분은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질 거고요. 투명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로 이게 움직이는지, 소리를 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닿는 부분이 이어패드는 너무 딱딱한 걸로 만들면 귀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 푹신한 소재로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거 위험하네. 그 밖에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안개를 사용하고 이제 머리에 걸 수 있도록 헤드밴드를 만들고, 헤드폰을 만들 때 아까 진동판이 가벼운 소재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플라스틱을 이용할 거고, 코일이랑 자석이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않도록 두개의 위치를 조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진동판에 붙일 자석은 가벼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지 진동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자석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데, 헤드폰을 만들고 헤어밴드를 만들 때 그냥 머리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우리가 EVA라는 푹신한 소재를 덧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힘을 잘못 주면 얘가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들 때 주의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뭐 만들어 본다고 그랬죠? 헤드폰. 네? 왜 누드 헤드폰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밖에서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누드 헤드폰이 되면 안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누드 헤드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 만들고 나면 지금 앞에 있는 그림 같은 이런 모습의 헤드폰을 만들게 될 거예요. 실험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만들어 보면서 헤드폰의 구조와 소리 전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소리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진동. 우리가 이 진동 가지고 진동에 대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가지고 이제 구조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만들어 보면 잘 만들어질 거예요.